안녕하십니까. 2주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앞 시간에 우리가 순간 가속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순간 가속도. 그래서 이제 앞 시간에 우리가 하고 사전 지식에서 그죠? 우리가 속도를 많이 배웠는데 순간 속도를 배웠죠. 이제 이 순간 속도를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그죠? 확장을 해서 위치하고 위치 함수하고 그죠? 그 다음에 속도 있죠. 속도하고 그 다음에 가속도하고 서로 그죠? 상관관계 비교해 가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이게 이제 거리함수입니다. 이제 거리함수. 자, 거리함수를 갖다가 S로 쓰기도 하고 그죠? X 또 Y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리함수를 갖다 XT라 합니다. XT가 mx 더하기 n이죠. 이게 직선이죠. 이게 직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우리가 지식으로 알 수 있죠.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1차원 등속도 운동이죠. 여기 1차원 등속도 운동이죠. 1차원 등속도 운동이다. 즉 1차원 등속도 운동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뭡니까? 일정한 뭡니까? 속도를 가진다는 거죠. 속도가 일정하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뒤에 뭡니까? 요 n이 붙었으니까 초기 속도는 제로가 아니죠. 우리가 앞에 배웠죠. 앞 시간에 우리가 그 s는 s는 그죠? vt로부터 v가 일정해 가지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그래프를 생각했죠. 지금은 원점이 아니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초기 속도는 제로가 아니다는 이야기죠. 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초기 속도가 제로가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상을 다시 해가면은 1차원 등속도 운동을 하고 그죠? 초기 속도가 제로가 아닌 그러한 물체의 움직임을 이야기하고 요 사항을 그죠? 요 지금 그래프 형태로 표시할 수 있겠죠. 형태가 자 보시면은 자 이미 시간이 이렇게 주어지가 있고 시간의 이동 거리가 그죠? 이만큼 주어집니다. 요걸 갖다 우리가 델타 x라고 델타 t죠. 델타 t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 t를 지날 때 그죠? 이동한 거리가 xt,가 되겠고 그 다음에 델타 t만큼 이동해서 시간이 변화돼서 움직인 거리는 뭡니까? x가 요 함수니까 그죠? 요 그래프가 바로 xt는 mt 더하기 n이죠. m은 기울기, 이 직선의 기울기고 n은 초기 속도 생각하면 되겠죠. 이러한 형태에 대해서 앞에 우리가 배웠던 기호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시간 t니까 이동 거리분의 델타 x 이게 뭡니까? 평균 속도죠. 자, 속도나 속력이나 뭐 같이 봐도 된다했죠. 우리가 1차원 운동일 때는 속도나 속력은 그죠? 스칼라에서 차이 나기 때문에 거의 같다고 봤습니다. 자, 이 평균 속도입니다. 그러면 델타 t분의 이동 경로 이 함수가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 대입하면 되겠죠. 대입하면 x의 t 플러스 델타 t 빼기 xt가 되겠죠. 여기까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과정을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자 정의대로 그죠? 델타 t는 그대로 적어주고 x의 t 플러스 델타 t는 우리가 이게 주어지가 있죠. 직선이 주어지고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죠. m의 t 플러스 델타 t 더하기 n입니다. 그 다음에 빼기 뭐가 됩니까? 빼기 mt m 곱하기 t 빼기 n이 되겠죠. 이건 m 곱하기 t입니다.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됩니까? mt니까 빼기니까 약분이 되겠죠. 이렇게 약분 하면 남는 게 뭐가 됩니까? 델타 t분의 델타 t분의 mt에다가 m 델타 t m 곱하기 델타 t 요거 남죠. 그 다음에 요거는 지워져 버리죠. 그래서 요거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요것도 약분해 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즉 뭐가 됩니까? 요거부터 평균 속도도 일정하죠. 이거 상수니까 그죠? 상수죠. 상수니까 이거 의미는 뭐가 됩니까?
어떤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죠? 평균 뭡니까? 속도는 일정하다는 얘기죠. 즉 말해서 직선 1차원 뭐가 됩니까? 일정한 1차원 등속 운동에서는 평균 속도도 일정하다는 얘기죠. 즉 시간에 관계없이 델타 t에 관계없이 이는 상수니까 그죠? 일정하다. 이 말을 그죠? 이거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뭡니까? 양변의 리미트를 쳐줍니다. 리미트 쳐는 얘기는 뭐를 구하는 겁니까? 순간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순간 속도를 위해서 그죠? 순간 속도를 리미트를 쳐줍니다. 자 그럼 배웠죠? 시간 변화량을 갖다 제로로 보내야 되니까 델타 t가 제로로 갈 때 시간 변화량에 대한 거리 변화량 즉 이거 뭐냐 평균 속도죠. 평균 속도를 극한치하면 순간 속도인다 그랬으니까 자 이건 앞에 배웠죠? m이죠. m을 여기 m이니까 m을 극한치 해봤자 그죠? 요 델타 t는 m 아무 관계없죠. 그래서 m이 됩니다. 즉 뭡니까? 뭐하고 똑같습니까? 요거는 뭐가 돼? 요거는 평균 속도고 요거는 뭐가 됩니까? 순간 속도가 되겠죠. 즉 말해서 등속 운동할 때는 순간 속도하고 뭐가 됩니까? 평균 속도가 같다. 그죠? 이미 시간 t에 대해서 평균 속도하고 순간 속도가 같다. 이되죠. 이 말은 바꿔 이야기하면은 앞에 뭐랬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보시면은 이 거리함수가 뭡니까? 직선이죠. 이 거리함수가 직선이니까 이 직선을 따르는 뭐가 되면 그래프의 직선의 기울기는 m으로서 고정되어 있죠. 이 m이 바로 뭐랬습니까? 우리가 기울기가 바로 이제 속도니까 그죠? 이게 평균 속도 순간속도 일정하다 그래 이야기했죠. 그래서 한 가지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죠. 1차원 등속 운동일 때는 평균 속도하고 순간 속도가 같더라 라는 이야기고 이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조금 활용해 보겠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자, 수학적으로는 xt를 이렇게 이제 똑같죠. 자, 그 다음에 극한을 취합니다. 이렇게. 그럼 이걸 우리가 뭡니까? 미분으로 정해죠. 미분으로 하면 d를 붙였죠. 그죠? dx에 대한 dt입니다. 자, 요거는 그죠? 요래서도 같은 거죠. 이게 뭐냐니까 헷갈린 사람이 많은데 요것은 뭡니까? 어떤 함수죠. 함수고 여기 바로 뭡니까? t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겁니다. t에 대해 미분하라는 명령기호입니다. 미분하라. 라는 기호입니다. 그러면 변수가 t에 대해서 x에서 y에 대해서 미분하면 여기 t 대신 y하면 되죠. 그럼 z에 대해서 미분하면 z하면 되죠. 근데 x가 지금 독립변수가 t니까 t를 적은 겁니다. 그럼 x 대신은 뭡니까? 이제 mt 플러스 n이 되는 거죠. 이걸 미분하면 바로 m이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직선의 기울기는 또 얼마입니까? m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수학적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이 dx dt가 바로 순간속도가 되는 거예요. 순간속도가 되고 이 평균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분했을 때의 이 값하고 그 다음에 그 평균 요 값하고 같게 될 때를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처럼 평균 속도가 일정하다는 이야기는 평균 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을 속도가 일정한 등속도 운동으로 해석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물체가 등속도, 같은 속도를 가지고 일정하게 쭉 직선을 따라 운동하는 그러한 그죠? 운동에 대해서는 항상 기호로서 그죠? 이렇게. 즉 극한값은 뭐겠죠? 순간속도고. 그 다음에 시간 변화량에 대한 거리 변화량은 뭡니까? 평균 속도였죠? 같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함수가 xt, 즉 위치함수, 거리함수가 이렇습니다. 시간 변화에 대해서는 거리가 직선이 아니죠. 직선이 아닙니다. 직선이 아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순간순간마다 속도가 변한다는 이야기죠. 속도가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 배웠던 기호를 사용해서 리미트 델타 t가 제로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x 그죠? 이거는 우리가 이거 같다 그랬죠? 미분화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순간 속도는 결국 미분이다. 위치함수를 뭐를 뭡니까? 여기 위치함수죠.
자, 위치 함수를 갖다가 미분한 것이 순간속도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분을 우리가 알고 있죠? 2분의 1t 제곱은 우리가 x의 n승을 미분하면은 n에다가 x의 n-1이죠. 이걸 사용하면 자 2분의 1 곱하기 2에다가 t가 돼서 이거 약분해버리면은 t가 되죠. 즉 말해서 도함수가 t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t가 2초일 때 이제 2초일 때의 딱 순간속도는 우리가 바로 계산할 수 있죠. 순간속도는 x-2를 대입하면 되겠죠. 또 이렇게 표시하기도 합니다. 밑에 바를 내서 t가 2일 때 대입하면은 2가 되겠죠. 그래서 2초일 때의 순간속도는 2가 됩니다. 3초일 때는 또 다르겠죠. 4초일 때는 다르겠죠. 왜냐니까 위치함수 그래프가 1차가 아니니까 그죠. 매 시간마다 속도가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호를 하나 정리하겠습니다. 자, 시시각각 변하는 순간속도가 보일 때 순간속도입니다. 순간속도. 시시각각이 변하니까 등속도 1차원은 맞죠? 1차는 맞는데 1차원 운동 맞는데 등속 아닌 1차원 운동이죠. 이거는 등속 아닌 1차원 운동입니다. 자, 1차원 운동일 때는 원래는 벡터를 이렇게 표시되죠. 해야 되는데 1차원일 때는 뭡니까? 스칼라 양으로서 그죠? 우리가 결정지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속도는 벡터죠. 벡터인데 이 속도가 벡터인데 그죠? 벡터인데 그냥 스칼라처럼 이렇게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이때일 때 어떻게 하냐니까 시간에 대한 거리의 변화량의 순간속도 이게 순간이죠. 그죠? 순간 또 다른 말로 뭐가 됩니까? 미분이죠. 미분인 것이 바로 뭐가 됩니까? 속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속도는 끝났고 이제 가속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속도라는 것은 뭡니까? 가속도라는 것은 속도에다가 그죠? 더 증가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초의 속도가 2였다. 그럼 2초 후의 속도는 뭐 2가 아니고 4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2에서 4로 변해. 속도가 2에서 4로 변했죠. 그럼 가속이죠. 처음에는 2였는데 속도가 그 다음엔 4가 됐죠. 그럼 속도가 뭡니까? 이만큼 가속됐죠. 그래 시간이 갈수록 가속이 되면 될수록 속도가 빨라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가속도하고 이계도함수하고 관계가 있을 거라는 거죠. 정말서 속도는 아까 1계도함수 서형이었죠. 가속도인 거는 보겠습니다. 자, 정지한 물체는 위치를 바꿀 수가 없다. 정지한 물체는 우리가 0차원 운동이라고 그랬죠. 속도가 없다는 거죠. 속도가 우선 가속도도 없죠. 그래서 속도가 있어야만이 위치가 변화되겠죠. 그죠? 우리가 가만히 있는 물체에다가 속도가 딱 지어지면 속도가 위치가 변하죠. 그래서 속도는 위치를 변화시키는 하나의 원인입니다. 원인. 다른 원인도 위치 변화시키는 건 다른 원인도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중력에 의해서도 위치가 변화될 수 있고 또는 어떤 뭡니까? 그 회전력에 의해 원심력에 의해서도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 지금 어쨌든 간에 그 많은 것 중에서 속도는 분명히 위치를 변화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분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뭐 배웠죠. 물체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이 누가 이야기하냐니까 뉴턴이 최초로 발견했습니다. 뉴턴. 우리 동영상에 처음에 한번 보셨죠? 뉴턴. 유율이라는 그죠?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미분은 물체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현상에 대한 원인을 알고 싶을 때는 미분이 사용되며 그래서 미분도 뭐가 됩니까? 중요한 물리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운동에 대해서 처음에 그 개념을 그죠? 사용한 뉴턴이 그죠? 미분을 처음에 발견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위에 라이프니츠도 뭐 같이 사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속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속도 V가 시각 T의 함수일 때 앞에서 우리가 속도는 뭐였습니까? 위치가 시각 T의 함수였죠. 지금은 속도가 시각 T의 함수입니다. 속도가. 그죠? 함수일 때 앞에서 속도는 뭐였습니까? 시간 변화량에 대한 위치의 변화량이죠. 근데 지금은 반대입니다. 이거는 똑같은데 그죠? 시간 변화량에 대한 뭐가 됩니까? 속도의 변화량. 속도의 변화량입니다. 속도의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는 가속도가 없다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처음에 속도가 2였는데 2초 후에 속도가 4였다.
그러면 이제 가속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속도 변화량이 제로면은 가속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배웠죠? D에다가 뭐에 대한 미분입니까? 요거는 T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명령이고 이거는 뭡니까? 함수죠. 속도 함수 V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V에 대한 DT니까 V를 미분하는 거죠. V-T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미분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위치 함수에 대한 미분은 위치 미분은 뭐가 됩니까? 위치 미분은 속도가 됐죠. 속도가 됐죠. 그 요거 보니까 뭡니까? 속도의 미분이죠. 속도의 미분은 뭐가 됩니까? 가속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V-T를 A라고 표시하고 가속도로 합니다. 가속도의 정의는 속도에 대한 뭡니까? 미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위치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위치 함수가 주어지면은 위치 함수를 뭡니까? 뭐로 바꾸는 거? 속도 함수로 바꿀 때는 뭡니까? 이렇게 미분하면 되죠. 미분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속도 함수를 뭐가 됩니까? 가속도. 사실은 t를 다 붙여야 됩니다. 왜냐니까 시간에 대한 모든 게 변화되기 때문에 붙여야 됩니다. 자, 이렇게 바꿀 때를 이것도 뭐가 됩니까? 미분이죠. 미분. 즉 뭐가 됩니까? 속도 함수를 미분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위치 함수를 바로 가속도로 바꾸는 거죠. 가속도로 바꾸면은 뭡니까? 이렇게 보면 되죠. 자, 위치를 한번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한번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겠죠. 되고, 위치를 한번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그러니까 속도를 한번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겠죠. 그럼 뭐가 됩니까? 위치 함수에서 가속도를 바로 올라오면 뭡니까? 네 번 미분합니까? 한 번 미분, 두 번 미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가속도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속도를 미분합니다. 자, 속도를 미분할 때, 요거를, 그죠? 요렇게 적죠. 자, 요거는 명령이라 그랬죠. t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명령, 이거는 속도 함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속도 함수는 다시 뭡니까? 위치 함수의 미분이니까, 요렇게 표시될 수 있겠죠. 요거를, 요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미분하라는 명령이 두 번이죠. t가 두 번이니까, 이렇게 t의 제곱을 이렇게 읽습니다. 그 다음, 뭐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게 두 번입니까? dt죠. 그러면 dt는 이렇게 전체 제곱을 이렇게 붙입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뭡니까? x. 즉 뭡니까? x를 두 번 미분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간단히 표시하면은 이렇게 되고, 이거를 또 그죠? x를 따로 적기보다는 위로 이렇게 올려 적죠. 올려 적는 게 편하죠. 그래서 뭡니까? d의 제곱에 x에 대해서 이렇게 적다는 얘기죠. 즉 뭐가 됩니까? 즉 위치 함수. 이건 위치 함수죠. 위치 함수를 두 번 미분, 여기 그죠? 두 번 미분이죠. 두 번 미분한 것이 바로 뭐가 됩니까? 가속도가 되더라. 되다라는 이야기가 그죠? 우리가 개념도 되지만은 그죠? 이 수식을 통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위치 x에 대해서 시각 t 함수일 때 위치 함수 x는 두 번 미분한 것이 가속도이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은 다음과 같겠습니다. 자, 위치 함수를 x라고 속도 함수를 v라고 가속도를 a라 했을 때 관계입니다. 자, 위치를 한번 미분하면은 뭐가 돼? 속도가 되고 속도를 한번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고 그 다음에 위치 함수를 두 번 미분하면 바로 가속도가 되더라 라는 이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위치 함수가 2분의 1의 x 제곱입니다. 위치 함수가 이제 그죠? 1차가 2차 함수죠. 그죠? 즉, 이 1차가 되면은 가속도는 없는 거죠.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2차식이 돼야 가속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미분합니다. 한 번 미분하면 속도가 되죠. 그럼 가속도는 또 뭡니까? 속도를 미분하면 되죠. 1입니다. 즉, 상수죠. 상수입니다. 자, 상수라는 이야기는 가속도가 뭡니까? 일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뭐라 부르니까 등가속도라고 합니다. 등가속도. 우리가 앞에서 등속 배하죠. 등속은 뭡니까? 등속은
등속은 속도가 뭡니까? 어떤 일정할 때를 우리가 등속도 운동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등가속도죠. 등가속도. 등가속도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가속도가 뭐가 그죠? 일정할 때입니다. 일대를 우리가 등가속도라는. 등가속도라는 이야기 말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2초에 뭡니까? 2초에 사로 달리는 물체가, 속도가 4인 물체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3초 때에는 뭐가 됩니까? 4니까 6이 되겠죠. 6. 그 다음에 또 4초 때에는 8. 이렇게 이식 속도가 증가하게 되죠. 이식 속도가 증가하는 것은 가속도가 똑같죠. 이식 증가돼, 일정하게 유지되죠. 그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속도라는 것은 속도를 변화시키는데, 변화시키는 그 힘, 자체가 일정하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항을 그래프로 한번 설명을 가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시간이고 거리가 주어지죠. 자, 시간에 대한 위치에 그죠? 변화량이 이러한 식으로 나와요. 여기 이제 위치 함수죠. 위치 함수. 자, 한번 미분합니다.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t가 되겠죠. 이거는 뭡니까? 직선 그래프죠. 직선 그래프. 직선입니다. 저 직선이라는 게 뭐죠? 이거는 그 속도가 그죠? 일정하게 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속도가 이렇게 일정하게 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미분하면 뭡니까? n은 1이죠. n은 1입니다. 즉 가속도가 변함이 없죠. 쭉 1입니다. 그죠? 계속 이렇게 일식 증가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걸 갖다 뭐랍니까? 등가속도 운동이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속도가 일정할 때는 등속운동. 등속운동에서는 뭐가 됩니까? 어떤 그래프가 그죠? 직선이었죠. 직선 한 번 더 미분하면 그죠? 그거 아닙니까? 그죠? 등속이면 속도가 상수니까 미분하면 제로 되버리죠. 가속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차일 때는 뭐가 됩니까? 가속도가 일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 미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물체가 등속 운동을 하면은 뭡니까? 속도가 상수가 되죠. 일정해 버립니다. 당연히 뭐가 됩니까? 가속도는 제로가 되죠. 상수 미분하면 제로잖아요. 그죠? 가속도가 제로가 되죠. 그 다음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면, 등가속도 운동하면 가속도가 같은 거죠. 가속도가 상수가 되겠죠. 상수입니다. 그래서 물체가 등속 운동을 하게 되면은 VT는 C가 되겠죠. 그래서 한 번 더 미분하면은 AT는 V 미분하면 상수 미분하면 제로죠. 그죠? 그래서 가속도는 제로가 되더라라는 이러한 결론을 얻게 되겠습니다. 자, 앞에 배웠던 위치, 속도, 가속도를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버스에 탄 운전석의 속도계를, 버스에 탄 K는 운전석의 속도계를 보고 있다. 버스가 A 지점을 출발하여 B 지점에 도착하기까지 속도는 V는 시간 T에 대해서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변화됐다는 얘기죠. 자, 이렇습니다. 시간이 20초 됐을 때는 속도가 요 지점이죠. 요 지점. 그 다음에 60초가 됐을 때는 속도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 60일 때 다시 속도가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속도가 처음에 제로에서부터 뭡니까? 20초 때까지 가속해가지고 이만큼 되죠. 그 다음부터는 속도가 일정하고, 그 다음 속도를 줄여들여서 스톱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 지점부터 버스가 달린 거리 x cm는 시간과 함께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래프를 그리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걸 이용해서 시간 이 t에 대해서 이 거리죠. 거리의 변화량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아이디어는 그렇습니다. 아이디어는 이 구간을 뭡니까? 나눠야 됩니다. 이렇게 구간을 갖다가 이 구간, B 구간 이 나눠서 그래서 이 A 구간일 때, B 구간일 때, C 구간일 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A 구간을 20초까지는 뭐가 됩니까? 거리의 변화량이 이렇게 된 거고. 그다음 20하고 60일 때는 거리 구간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60일 때는 완만하게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를 앞에 미분 있죠? 속도, 가속도 그걸 이용해서 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